안녕하세요. 2020 온라인 청소년 해커톤 경진대회 사전 강의의 강사를 맡게 된 유경수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은 3일 동안 진행되는 해커톤 경진대회에서 이 기본 강의를 참고하여 VR, AR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비대면 대회다 보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긴장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기본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듣고 대회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원들과의 협력도 중요하고 톡톡 튀는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기본 강의에서 배운 기능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핵심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VR, AR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VR, AR 기술을 처음 배운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툴은 매우 쉬워서 금방 손에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유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가상현실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강의 속에서 VR, AR 기술을 체험해보고 적성에 맞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툴을 배워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VR, AR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툴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에디터를 이용한 VR, AR 환경 제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분들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해 많이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주로 VR 게임장 같은 곳에서 고글 같은 안경을 쓰고 놀이기구를 타는 형태의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최신 게임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플레이스테이션 4 VR이 인기가 많죠. AR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겁니다. AR이 무슨 기능인지는 몰라도 포켓몬고라고 하면 다 알아듣죠.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게 VR, AR 산업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만들어 놓은 VR, AR 콘텐츠를 겪어보고 소비해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VR, AR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물론 우리 학생분들은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나 팀이 아니기에 유니티나 언리얼, 미스티카 이런 전문 프로그램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런 에디터들은 학습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나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하기에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게 될 에디터는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교육용 에디터입니다. VR을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클라우드형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6시간 정도로 구성된 강의고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사용자를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능만 훑고 지나가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기능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에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강의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게 VR이구나, 이게 AR이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언어로 정리된 VR, AR 기술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를 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이란 현실 세계의 객체나 배경 등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구현해 놓은 인공세계 혹은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AR은 실세계의 사물 영상 위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영상 객체를 보여주는 방식의 기술입니다. AR과 VR 이외에 M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상 객체가 현실 객체와 동등한 성격으로 등장하고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마치 가상현실과 같이 몰입감 있게 보여진다는 게 특징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다 통합하여 확장현실이라고 부릅니다. VR에 대한 역사입니다. 1960년도에 하일리그라는 사람이 센서라마라는 기계를 만들었고, 이 기계를 기반으로 지금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줄여서 HMD라고 하죠.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의 기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영상뿐만 아니라 언덕을 지나면 진동도 오고, 피자 가게를 지나면 기계 안에 상자를 열어서 피자 냄새를 나게 해주고, 꽃가게를 지나면 꽃이 담겨있는 상자를 열어서 꽃냄새가 나게도 했다고 합니다. 보기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70년도 MIT에서 만든 아스펜 무비맵입니다. 아스펜 무비맵은 그 당시 유명 관광지였던 미국 콜로라도주의 아스펜이라는 지역의 거리를 촬영해서 보여주는 영상인데, 지금의 로드뷰, 거리뷰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풋대 때여 음성 및 동작을 인식해서 도형을 움직이는 장치가 있었고요. 제런 레니언이라는 사람이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R의 역사입니다. AR이라는 개념은 좀 늦게 등장했는데요. 1990년대 톰 코넬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동시대에 AR에 대한 여러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2016년 포켓몬고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VR, AR 기술들은 국방, 공학, 의료, 교육,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회사나 VR 기기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페이시스에 접속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 환경으로 접속해 주세요. 크롬에서 코스페이시스를 검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웹사이트로 접속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계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오른쪽 상단에 레지스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죠. 학생 또는 선생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페이시스 특성상 한 명의 선생님 계정이 먼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상에서 학급을 만들고 학급 전용 코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여러 명의 학생 계정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학급 코드를 입력해서 해당 학급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정은 그 학급 안에서 학생들에게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나눠주고요. 배정이 되면은 그 학생들은 그 학급 안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먼저 선생님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받는 기간에는 제가 선생님 계정 한 개를 운영할 거고요. 여러분은 학생 계정만 만들 겁니다. 학생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을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한글로 적어 주시고요. 아이디는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고 계정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면요,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만들어서 올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플레이 가겠습니다. 프리플레이하고 저장소가 있는데요,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백업을 해주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리플레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 학급에서 주어지는 과제 외에 다른 코스페이시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자기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상단에 얼굴 모양을 클릭하면요, 이런 계정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로그아웃을 할 수 있고요, 언어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고요, 이름과 아이디가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얼굴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줄 수 있고요. 툴의 UI 자체가 좀 유아틱한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배우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계정 정보 옆에 물음표 표시는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튜토리얼이나 포럼, 자료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은 홈페이지로 갑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가서 영상이나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공유 코드입니다. 공유 코드를 입력하면 타인이 공유해 놓은 프로젝트를 볼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 있게 열어놨다 하면은 타인이 열어놓은 프로젝트를 내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리플레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리플레이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건 무시하고요,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환경이라고 나오는데요, 빈 장면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빈 장면인데요,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디터의 진짜 UI를 보여주네요. 자, 중앙 상단을 보니까요, 코스페이스 그리고 장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버튼을 누르면요, 아까 처음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취소하기, 다시 하기는 명령을 취소하거나 다시 재실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자석 기능은 나중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움말은 아까 첫 화면에서 튜토리얼 그리고 포럼 자료를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코드와 플레이가 있습니다. 코드는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내가 불러온 객체에다가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은 내가 만들어준 가상현실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주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HMD를 통해서 완료된 VR을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뒤로 가기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 업로드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을 먼저 눌러볼게요. 환경, 분위기, 무대 이미지, 무대 사운드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환경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가상현실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초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델링해서 이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개발자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하나하나씩 환경을 넣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죠.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그냥 날씨입니다. 뭐 저녁, 뭐 흐림, 맑음, 그 다음에 평상시 날씨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마다 분위기를 정해줄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분위기를 정해줄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주 환경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정해줄 수가 없죠. 자, 수정을 선택해서 다시 초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이브러리 한번 가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캐릭터, 동물, 주택, 자연, 수송, 아이템, 만들기, 특수, 검색 여러 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캐릭터 한 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는 방식은요, 클릭 드래그해서 카메라 앞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이런 캐릭터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객체. 이렇게 가져다 놓은 후에는 라이브러리를 닫아 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작업 평면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 조작법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객체에 가져다 대면 객체에 흰색 상자가 생깁니다. 이거는 객체의 범위입니다. 범위. 그리고 이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객체가 선택이 되면은 위에 네 가지의 버튼이 뜨는데요. 이 네 개의 버튼은 마우스 조작법을 다 한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객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다시 작업 평면에다가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 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작업 평면에다가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작업 평면이 회전이 되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드래그 하면 화면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드래그 하면 회전,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드래그 할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화면 이동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가상의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가상의 상자 안에 객체를 두면은 다중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리시면요,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최대로 확대해 보시고 최대로 축소를 해 보세요. 그러면 특징이 하나 보여집니다. 카메라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메라의 크기는 고정이 된 상태로 확대하고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카메라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 위치입니다. 이 캐릭터가 내 위치가 아니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 위치예요. 뒤로 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프로젝트는 이 캐릭터를 달리게 할 겁니다. 달리는 캐릭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를 클릭 한번 하시면요, 4개의 버튼이 뜬다고 했습니다. 4개의 버튼이 등장을 해요. 그때 잘 보시면은 바닥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간단하게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뚝뚝뚝 끊기면서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기능은 자석 기능입니다. 왼쪽 상단에 자석 기능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격자에 맞추기, 이게 켜져 있죠. 이 바닥면을 보시면 격자가 있습니다. 이 격자가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드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격자에 맞추기 밑에 보시면 0.05, 0.1, 0.25, 0.5, 1.0 이렇게 있는데요, 격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낮은 숫자로 갈수록 좀 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겠죠. 한번 낮은 숫자로 클릭해서 정해 놓은 다음에 캐릭터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 자석 기능에서 높은 숫자 1.0으로 해놓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얘가 이 격자의 교차점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엄청나게 미세한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석 기능을 끄면 됩니다. 격자에 맞추기를 꺼주시면 격자가 없어지고요, 바닥면에 격자가 없어지고 캐릭터를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이 가능해요. 자, 기본적으로 격자에 맞추기를 켜준 상태로 작업을 할 거고요. 0.25로 맞춰주겠습니다. 이때 취소하기를 누르면은 아까 처음 상태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예, 첫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캐릭터를 한번 클릭해 볼 겁니다. 좀 캐릭터를 크게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어두운 창이 나타납니다. 이 어두운 창을 우리는 속성창이라고 할 겁니다. 이 캐릭터, 이 객체의 속성을 보여주는 창이다 해가지고 속성창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가리지 않도록 옆으로 좀 치워주겠습니다. 자, 속성창을 잘 보니까요, 여기에 레귤러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캐릭터의 이 객체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객체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개똥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캐릭터의 이름은 개똥이입니다. 자, 그 다음 코드, 문장, 물리, 이동, 애니메이션, 재질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질 한번 볼게요. 재질을 클릭해 보시면 캐릭터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 객체들, 스웨터, 헤어, 팬츠, 스킨 있는데요. 이 항목들의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정해 주죠. 머리색은 흰색으로, 바지색은 흰색으로, 피부색은 좀 어두운 색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객체의 색깔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 밑에 보시면 색 설정하기가 있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색 외에도 여러가지 색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아바타에 나오는 그 외계인이 되겠네요. 좀 이상하니까 색깔을 다시 돌려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불투명도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투명인간을 만들 수 있고요. 약간 반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100%, 불투명도를 100%로 맞춰줄 거예요. 자, X를 눌러서 이제 다시 속성창을 봐줄 겁니다. 속성창에서 이번에는 코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드를 가봤더니 코블록스에서 사용, 그리고 이름 보이기 이런 창이 있네요. 이름 보이기 먼저 해볼까요? 이름 보이기를 클릭해보면은 이 객체의 이름, 개똥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 이름이 딱 보여지면은 이 객체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이상 이 이름이 내가 회전하는 곳을 따라서 회전을 합니다. 다시 이름 보이기를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고요.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건요 내가 이 코딩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객체를 이용하여 코딩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코블록스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작업 평면을 한번 클릭해주고 플레이 옆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 클릭해서 위에 보니까 코블록스라고 있네요. 이 창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코블록스라고 있죠? 네. 여기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코블록스가 뭐냐? 클릭을 해가지고 보면은 코딩의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블록 하나하나가 보여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작, 형태, 이벤트, 제어, 연산, 아이템, 데이터, 함수 이런 블록들이 있는데요. 이 블록 꾸러미라고 합니다. 동작을 클릭해 보면 동작에 관련된 블록 꾸러미들이 블록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에서 가장 위에 있는 블록을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 언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하고 1번이라고 나오죠.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는 3번이라고 나오겠죠. 이거는 코딩의 순서입니다. 위에서부터 언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개똥이는 뭐죠? 아까 저희가 개똥이라고 이름을 고쳐준 객체의 이름이죠. 개똥이를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개똥이가 앞으로 1m를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m면은 한 걸음 정도 되겠죠? 저 개똥이 기준으로 한 걸음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m로 맞춰 놓을게요. 10m. 그리고 10초 동안 10m를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잘 보이겠죠? 1m면은 얼마 안 되니까 10m를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 한번 눌러 볼게요. 플레이를 눌러놨더니 무섭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개똥이가 무섭게 앞으로 10m를 걷지도 않고 쭉 미끄러지면서 10m를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 옆에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프로젝트가 다시 재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흘겨보면서 지나가죠?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에서 코드를 닫아주도록 할게요. 코드를 닫아주고요. 이제 이 개똥이를 다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한번 가볼게요.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저희가 아까 코딩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를 넣어줬으니까 액션에서 밑에 보니까 런이 있는데요. 저는 런을 한번 넣을게요. 예,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렀더니 열심히 달리기는 있으나 이제 10초 동안 달린 다음에 멈추네요. 이것도 부자연스럽죠.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이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런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그렇게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로 가 보시고요. 코드에서 이벤트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 언제 개똥이를 클릭했을 때 이 블록을 1과 2번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 블록은 형태가 좀 다르죠. 악어 이빨처럼 이빨이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나타내는 블록 안에 조건이 만족했을 때에 실행할 블록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일단 개똥이의 애니메이션이 런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형태에서 개똥이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안함으로 정하기를 이렇게 블록 이빨과 이빨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개똥이를 10초 동안 앞으로 10m 이동하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한번 보죠.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언제 개똥이를 클릭하면 개똥이 애니메이션이 런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10초 동안 10m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멈춰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10초 동안 간 다음에 멈추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바뀌고 10m 앞으로 이동한 다음 멈추네요.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